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의 이기지훈입니다. 오늘 VSM과 즉석 간편한 진단법을 이용한 교정 연수회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교정 진단법을 최신의 기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간편한 방법으로 쉽게 이해하고 가시화, 즉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목표는 예쁘게 만드는 건데, 이거 좀 캐캐 묵은 얘기 하면은 이제 이것도 비너스 상이, 이것도 비너스 상이다. 어느 게 더 예쁘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연수에 가가지고 교정은 스테이터스 오브 디 아트다, 아트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금방 피드백이 딱 왔어요. 아니 그게 교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교정은 과학 아닙니까? 교정은 과학 아니죠. 침대가 과학인가요? 아, 이거 좀 아침에 좀 뛰어볼랬더니 잘. 그래서 이거 제가 좀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좀 잘 말씀드려야 돼. 그냥 아트래서 뭐 그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아트, 스테이터스 오브 디 아트라고 얘기하는 건 트리트먼트 골에 대한 겁니다. 얼굴이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운 거냐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참 계측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모달리티는 철저하게 과학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몇몇 군데 이제 연수회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뀌어 있어요. 트리트먼트 고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계측을 해요. 입술이 몇 미리 뭐 이거를 막 심지어 막 미적분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트리트먼트 모달리티는 자 이거를 이런 브라켓을 씀으로써 자연스러운 뭐가 형성이 되고, 너무나도 형이상학적이에요. 하드 티슈를 똑같이 만들어 놔도 소프트 티슈는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논문의 요지는 사실은 소프트 티슈를 그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소프트 티슈를 고려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거였는데, 이제 살짝 이제 모디파이 해가지고 환자한테 디펜스하는 용어로 쓴단 말이에요. 소프티슈 패러다임이란 말은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고 이미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창시한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앵글 패러다임, 교합을 아이디어랑 교합이 목표다. 소프티슈 패러다임, 노멀 소프티슈 프로포션과 어댑테이션을 치중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지가 벌써 10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는 얘기 나오지 않고 그냥 닥터 프로핏 가라사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소프티슈는 너무 다이내믹하고 플렉시블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죽어라고 리트랙션 해봐야 3, 4mm 전치부 리트랙션 되는데 하룻밤 라면 먹고 자면은 3, 4mm 붓잖아요. 도대체 이런 소프티슈를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 하냐. 그리고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환자가 보기에 자꾸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요즘에 뭐 3D 스캐너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다룰지를 모른다. 소프티슈 패러다임에 대해서는요, 일찍이 1967년도에 결론이 났어요. 소프티슈 패러다임 기껏 얘기 꺼내고 바쁜 일요일 아침 시간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상학 전치를 어떻게 하면 상순이 어떻게 되고, 하학 전치를 어떻게 하면 하순이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고 67년도에 닥터 버스턴이 연세대에서 돌아가셨죠. 그때 참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하여간 자, ABCD 다 10명의 환자가 다 무치약인데 입술이 다 다르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이가 없는데 누구는 리트루시브하고 누구는 프로트루시브 하다 그러면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소프티슈를 계측하거나 싸우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개념은 소프티슈가 얘는 어떤 특성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드티슈를 재단한다는 개념이 제가 이해하는 소프티슈 패러다임입니다. 소프티슈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에티올로지, 소프티슈가 이래서 이런 모양이 됐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드티슈 무브먼트를 디자인하고
디자인하고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문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거예요. 익스포저가 어때야 되고 상악 전체 익스포저가 레스트 상태에서 1, 2mm, 뭐 2, 3mm 활짝 웃으면 진지발 익스포저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안 돼요. 한번 스마일 뷰 이렇게 보시면 서양 사람들은 뭐 진지바가 뭐 1, 2mm 뭐 이렇게 노출된다 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캐나인 스마일이라고 하죠. 윗입술 활짝 들어 올리는 그 스튜어디스 스마일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거를 선택을 할 거냐 하면은 요거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드라인 데비에이션이 있어서 이제 아까 정확하게 그냥 계측적으로 그냥 목표를 설정하자면은 당연히 서저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미니스크류는 필수입니다. 오늘 아마 하시는 것 중에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면 미니스크류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어느 위치에다 심어서 적용할 거냐라는 것만 이제 진단하고 치료 부분만 조합을 시키면 오늘 연수회는 끝나는 거예요. 아마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상학에서는 이제 대칭적으로 리트랙션을 하고 하학에서는 한쪽은 이렇게 프로트랙션하고 한쪽은 리트랙션하고 아치 로테이션 해가지고 오픈 바이시 있고 이쪽에 이제 사실은 덴처 미드라인이 여기입니다. 상악 덴처 미드라인, 하악 덴처 미드라인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링괄 프레놈이 부착된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2번이 미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 2번이 32번이 미싱이 돼가지고 덴처 미드라인은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러면은 이 정도 한 5, 6mm 고지고대로 따지면 5, 6mm 미드라인 데비에이션이 돼 있고 또 이쪽은 마일드 클래스 3, 클래스 1 몰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전공의 학술대회를 했는데 전공의들은 정말로 굉장히 정밀하게 재서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목표 설정은 정말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임상에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이 정도로 지금 데비에이션이 되어 있는데 환자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소프티슈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것도 중요하고 물론 이게 콘달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다르잖아요. 이 치료 방법은 좀 이따 논의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덴처 미드라인이지만 뭐 비대칭적인 발치를 해서 여기를 덴처 미드라인으로 삼자. 하악은 괜찮습니다. 하악은 여기 뭐 프레눔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중간에 뭐 수처라든지 이런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서 요 덴처 미드라인하고 얘하고 맞추는 방식으로 발치를 여기 14, 15, 25, 35를 했죠. 그래서 이제 리트랙션을 합니다. 원래 오픈 바이스였는데 이 미니스크루를 이용해서 오픈 바이스를 단뜬 건 아니고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발치를 하면요 오픈 바이 그냥 닫혀요. 그냥 레벨링 되면서 그냥 닫혀요. 근데 어디 가면은 막 발치해가지고 닫은 거 가지고 붙이고 미니스크루를 이용한 개방교합 개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 드로브리지 이펙트에서 그냥 닫히기 때문에 오픈 바이스는 발치 케이스라면은 크게 걱정 안 해요. 비발치 케이스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드라인 코렉션 해가지고요. 이렇게 끝냈어요. 이거 이제 하나 전에 보시면은 디칼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냥 절망을 했는데 디밴드 하고 나서 며칠 만에 나름 깨끗하게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깜짝같이. 잘했죠. 그죠?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캔팅 그대로고 친 데비에이션 그대로고 여기서 캔팅 코렉션을 하면은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대칭에서는 비대칭을 수술로 할 때는 뭐 캔팅 코렉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비수술로 할 때는 캔팅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 한쪽 구치부를 그냥 인트루전 한다는 것은 투 플레인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만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피니싱이 안 돼요. 따다닥 전치부터 구치까지 다 맞춰서 끝내야 되는데 피니싱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제든지 간에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원 플레인으로 그냥 끝을 내야지 내가 환자한테 수납 다 받고 끝을 낼 수 빠이빠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원 플레인을 어느 부위에다가 원 플레인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이제 거의 중요한 부분이고 어느 수준에서 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긋느냐, 이렇게 긋느냐. 만약에 이렇게 그었다 그러면은 이만큼을 이쪽에서 인트루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을 또 아래에서 익스트루전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인트루전 하면요. 이 버커링과 트랜스퍼스 디스크레판시가 더 커져요. 구치를 인트루전 하면 할수록.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어떻게, 옆모습을 어떻게 형성할 거냐. 이거 이제 많이 보여드린 아티클인데, 일본에서 나온 거. 어느 옆모습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닥터는 이렇게 쭈루룩, 스펙트럼이 이렇게 돼 있고, 환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의사는 이런 정도. 5번이 제일 좋대요. 환자는 3번이 제일 좋대요. 자,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아, 개인차가 있구나. 어? 개인차가 굉장히 많구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8번이 좋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하고 환자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구나. 그러면은 뭡니까? 개인 차이는 개인 차이를 반영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죠. 어?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교정은 과학이니까 너는 입술이 에스테틱 라인에 2.5mm 하방에 있어야만 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의사하고 환자 간의 차이가 있다면 어느 거를 더 반영을 해야 될까요? 환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교정 진단 과정에서는 인터랙티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지만은 제가 느끼는 거는 다르다. 의사 환자하고 다르고 개인차도 굉장히 심하다. 심지어 1번에서 10번까지. 1번에서 10번까지. 그죠? 이걸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터뷰 때 분명히 환자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차트에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발치해서 교정 후에요. 이게 좀 답답하죠. 이런 케이스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환자가 이거 어떻게 안 돼요? 자, 방법은 있죠. 5번 발치. 그래서 3번하고 6번을 갖다 맞추는 아크로바틱한 교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진 않아요. 셋발로 보시면 클래스 2의 AMB 8도 하이 앵글, 뭐 이거는 엔간히 이제 보시면 다 알 것이고, 전치부 각도는 하이 앵글이기 때문에 전치부 각도가 96도, 97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디스탈리제이션이나 리트랙션 추가로 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전치부 각도가 112도, 120도 이러면은 신나게 그냥 땡길 텐데.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뭡니까? 그래서 저는 치료를 했어요. 치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를 보고 치료를 했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역시 쉽지 않았고 온라인은 다 돼 있으니까 이제 토탈 모시기를 하는데 방향이 이제 중요한 거죠. 핀도 많이 심었어요. 상하게 6개, 하하게 2개 해가지고 많이 심는 거는 중요한데 이게 무조건 많이 심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확신이 있어야지 많이 심는 건데 많이 심은 이유는 이게 버티칼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이제 치아하고 거의 다을락 말락해서 한번 트랜스플란트도 하고 이제 이 정도 이제 원래 심은 데에서 한 2mm 정도 간격을 두고 트랜스플란트 할 정도의 그것만 있으면요 미니스크류 교정을 정말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어요.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하고 다시 심는 거 요 정도는 이제 요게 이제 진입장벽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요거만 좀 되면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어요. 치료 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엔티리어 페이셜 하이시 한 3mm 정도 짧아졌고 인컴피턴스 짧다. 요거는 컴피턴스, 인컴피턴스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1967년도 닥터 벌스턴 아티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예전 아티클의 한계는 뭐냐면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은 얘기 안 했어요.
디텍션 이거 잘 봐야 된다라는 거는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는 이런 게 가능하니까 뭐 토탈 인트루전을 해가지고 얼굴을 짧게 만들어서 인컴피턴스를 없애면은 입술이 다소 약간 들어가는 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드 티슈 무브먼트 반영을 뭐 한 50% 한단 말이에요 입술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친 포인트가 이게 오토로테이션에서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클래스 2가 클래스 1으로 돼서 나오는 부분도 한 2mm밖에 안 돼요. 1.5mm, 2mm. 물론 도움이 좀 되긴 하지만 클래스 너 턱이 되게 들어갔었는데 오토 로테이션 딱 되니까 완전히 클래스 1이 됐네 이렇게 느낄 정도가 아니에요. 기간이 오래 걸렸다 뿐이지 장치가 뭐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할만해요. 할만한데 그러면 이거 수술하면 한 방에 되는데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수술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한 방에 수술해서 되면은 오히려 더 그게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수술해가지고 같은 효과를 보려 그러면 자, 토탈 인트루전은 항상 이 방향이 아니에요. 버티칼이 아니에요. 방향이 어디죠? 상악은 후상방, 하악은 후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알베올라 릿지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디자인을 토탈 인트루전이라고 하면은 항상 후상방, 후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퓨어 인트루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다 레비알 리세션 되는 거죠. 링구알 쪽이랑 레비알 쪽은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 수술하면 어떠냐? 수술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효과로 수술을 하려 그러면은 상악을 르포트 1 쳐가지고 셋백 후상방으로 셋백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악은 이렇게 여기서 잘라가지고 거기다 맞춰줘야 되겠죠. 그냥 오토 로테이션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투조 서저리가 되고 상악을 후상방으로 밀어줄 수 있는 요즘에는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르포트 1 쳐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직상방으로 올리거나 약간 어드밴스 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쪽 부분 컨투어가 약간 코도 넓어질 수 있고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수술하는 거하고 2년씩 걸려가지고 교정하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저는 치료 결과면에서 보면은 교정하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바쁘신 중에 일요일에 또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멀리까지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매일마다 임상을 하는 임상의로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을 같이 나누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고 편리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임상에서 교정을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